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이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물론 최적의 포지션은 아닌데요.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이강인 입장에선 포지션 경쟁에서 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PSG 감독도 이강인이 공격 포지션에서 뛰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PSG 사령탑인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23일 리그앙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PSG 입장에선 보너스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24승 5무을 기록, 2위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격차를 22점이나 벌리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PSG의 리그앙 관련해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무패 우승이 될 수 있습니다. 5경기를 전부 이기면 승점 92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면서 리그앙 역대 최강의 팀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챔스 4강전 아스널전일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이기면 FC 바르셀로나와 인터 밀란의 맞대결 승자와 결승전 단판 승부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낭트전 사전 기자회견 때 최근 PSG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일 르 아브르전에서 모처럼 실전 선발로 나와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뛰었던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시절 중앙 미드필더로 보긴 했지만 PSG에 와선 공격 기능이 우선시되는 포지션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수비형 미드필더 보직 변경은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스러운 눈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밝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훌륭한 기술을 해낸다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강인의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 자리에서 경기할 땐 수비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을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난 그럴 때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보길 원한다. 이강인이 좋아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결국 이강인이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공격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강인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그의 기술은 인정하는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의 쓰임새를 보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현재 공격진은 두에 흐비차, 바르콜라 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원 구성에서 비티냐, 네베스는 붙박이이고 여기에 이강인이 합류하여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봐도 이강인은 선수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적인 키패스를 많이 날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이강인 에이전트가 최근 EPL을 돌고 왔다. 원하는 클럽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해 EPL 클럽이 관심 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지난 3월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가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보고 맨유, 아스톤 빌라, 에버턴 등 EPL 클럽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리도는 이강인을 포함해 발렌시아의 하비게라, 바르셀로나의 이냐키 페냐, 레알 마드리드의 헤수스 포르테아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발렌시아의 하비게라와 이강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이강인이 특히 유력하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 파리가 데려갈 정도로 실력과 잠재력이 이미 입증된 선수이고, 그뿐 아니라 마케팅 파워도 엄청난데요. 특히 데뷔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라데페체는 기자 압델라 불마의 언급을 전했는데, PSG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의 유명 기자 불마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PSG 이적 후 인기가 높았다.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공식 사무국도 이강인의 존재감을 조명했는데, PSG의 슈퍼스타는 이강인이다. 파리가 열광 중이다. 유니폼이 미친 듯이 팔린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은 이강인은 대박이다. 영향력은 스포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에도 진심인 EPL 구단이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에 따르면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강인 영입을 눈독 들이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했다.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PSG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아스널과도 연결됐는데요.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약 600억으로 붙었는데 맨유가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강인은 아스널이 노리는 선수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아스널에 잘 알려진 선수다. 하지만 가격은 부담스럽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강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임대 후 완전 이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각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EPL 구단만 노팅엄, 뉴캐슬, 아스톤 빌라, 에버튼, 토트넘, 아스널, 맨유로 총 7개 구단입니다. 물론 이강인과 하비게라 2명 중 1명인 구단도 있는데요. 과연 이강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은 PSG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라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